빌라도 그러니까 100% 넘게 다 낙찰 받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감정가 100%를 넘기는 지하랑 뭐 이런 것들, 오래된 빌라가 있으니까 이게 미친 거 아니냐, 이거 뭐냐, 그런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딱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경매, 직장인은 월급만큼 월세 받기, 은퇴자는 연금처럼 월세 받기, 전업주부는 보험처럼 월세 받기. 이 빌딩 남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주제가 여러분, 미친 낙찰가 경매 포기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낙찰가가 너무 높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높다고. 일단 어제 저도 한번 입찰을 오랜만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근데 그게 거의 100% 가까이 낙찰됐더라고요. 감정가 5천만 원짜리 한 번 떨어져서 3,500인데 인천에 있는 반지하, 인천대로 근처에 반지하. 오래됐거든요. 반지하를 누가 감정가에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그게 제가 4,600을 쓰려고 그랬는데 낙찰 어제 보니까 저는 못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는데 4,880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5천만 원 감정가인데 반지하를 10평짜리거든요. 아니 누가 그렇게 많이 썼어요? 저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저보다 더 많이 쓰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4,880이면 5천만 원이면 99%예요? 뭐예요? 맞죠? 50만 원이면 99%가 넘는 거예요. 맞나? 하여튼 되게 많이 쓴 거예요. 네. 근데 또 더 재미난 일은 그 반대편 길 건너에 또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지하가 아니라 지상이었는데 그걸 우리 회원님이 낙찰받아 오신 거예요. 얼마에 받았어요? 100% 이상에. 혼자 들어가서 단독 입찰. 우리가 그쪽이 좋다고 그랬더니 그쪽에 이제 호재가 있어가지고 지금 빌라도 그러니까 100% 넘게 다 낙찰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낙찰가만 보면 미쳤구나. 지하도 이렇게 받고 뭐 30년, 35년 된 빌라를 이렇게 썩은 빌라를 이렇게 받고 막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어제 받은 그 회원님 같은 경우도 거의 제가 볼 때 시세 차익이 3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모르는 분들은 감정가 100%를 넘기는 지하랑 뭐 이런 것들, 오래된 빌라가 있으니까 이게 미친 거 아니냐, 이거 뭐냐. 아파트는 100% 넘기는 게 지금 뭐 다 일상이고 다반사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낙찰가가 되게 높다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입찰 하시려는 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쓰면은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헛수고한 거 아니냐, 너무 허탈하다, 아직 입찰 안 하셨는데 허탈하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딱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경매를 포기하려고 마음먹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감정가가 기준인 거예요. 감정가가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감정가는 경매 입찰로 나오기 6개월 전쯤에, 평균 6개월 전에 감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건 1년 전이 된 것도 있고 3년 전이 된 것도 있어요. 그 감정가가 나온 거거든요. 6개월만 전이라도 감정가에 대한 내용은 그냥 이제 감정평가사님들이 제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매긴 거고, 시세하고는 차이가 있다. 시세하고 차이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시세를 조사해가지고 내가 조사한 시세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100% 이상 낙찰됐다, 무슨 낙찰가가 이렇게 높냐, 미쳤다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다 감정가예요. 여러분들 맞죠? 내가 조사한 시세 대비 낙찰가가 그렇게 높으면은 정말 미쳤다고 얘기를 할 만한데, 내가 조사한 시세 대비 낙찰가는 아니고 내가 그 감정가를 대부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낙찰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100%가 넘으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감정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알아본 시세를 기준으로 이 물건을 평가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아본 시세. 제가 아까 어제 들어가려고 했던 그 반지하 빌라 시세가 6천이었어요. 5천에서 6천이라고 그랬어요. 5천에서 6천. 부동산 사장님한테 내가 얘기 들은 거예요. 그저께 가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사장님, 그 반지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반지하가 5천에서 6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다. 난 싸게 봐서 5천이라고 쳤다. 좋습니다. 지금 사겠습니다. 5천만 원짜리 집을 주세요. 반지야. 그랬더니 뭐래요? 집이 없대. 집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시세가 5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5천이라고 시세를 적었단 말이야. 왜? 그래서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게 시세가 5천이냐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반지하를 지금 사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5천만 원 가지고 사면은 없잖아, 물건이. 그러면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제가 6천만 원을 드릴 테니까 물건을 좀 찾아봐 주세요. 그럼 사장님들이 대부분 무슨 말을 해요? 아,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찾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장님, 7천만 원을 드릴게.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이 그때부터 이제 전화를 합니다. 반지하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반지하 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7천이라는데 5천에 샀으니까 사장님 이거 시세는 5천인데 7천에 한번 팔아봐요. 괜찮지 않아요? 그때 무슨 돈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전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7천만 원에 판다고 그 사람이 오면 제가 7천만 원 다 줄까요? 좀 깎아달라고 그럴까요? 깎아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6천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 시세는 얼마야? 이제 6천. 여러분들은 그 시세가 거래된 게 6천이라고 실거래가 뭐 이렇게 보거나 보고 부동산 사장님은 얼마 전에 거래됐어 이거 보여주면 그러면 시세가 6천이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내가 판별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조사한 시세로 판별하는 거예요. 자, 계속 얘기해줘. 제가 본 그 반지하 빌라가 5천에서 6천만 원짜리라고 해서 저는 그럼 5천만 원짜리 사겠습니다. 주세요. 그랬더니 물건이 없는 거야. 그러면 시세는 어떻게 정해야 되냐? 내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봐?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처럼. 사장님 제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금액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물건도 찾아가지고 만들어서 오면 그게 이제 시세가 되는 거죠. 그거보다 조금 싸게 깎아서 사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5천이라고 한 그 사장님 말씀을 믿고 내가 입찰을 들어갔다면 절대 저는 4,600 쓴다고 그랬는데 4,600 쓰면 안 되죠. 400만 원 차이로 지하를 받아가지고 그걸 뭘 수리를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가 남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시세가 뭐예요? 6천이다. 최하. 그러니까 최하 6천인데 물건이 없대. 6천만 원짜리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얼마인 거예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친 낙찰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내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구나. 이거를 짚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시세를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전화를 들고 막 알아보세요. 알아보셔야 돼요.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우리 교육생도 몇 군데 알아봐가지고 이제 잘 시세 파악이 안 되면 저희가 계속 훈련을 시키잖아. 맞죠? 그러니까 많이 알아보셔서 내가 조사한 시세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낙찰가를 보셔라. 이게 첫 번째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미친 낙찰가? 경매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기준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낙찰가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세를 여러분들 스스로 조사해서 그 시세 기준으로 낙찰가를 보세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진짜 시세를 내가 시세를 조사했어. 근데도 낙찰가가 높아. 그럼 미친 거예요, 진짜로. 낙찰가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낙찰을 받으려고 더 높이 써야 돼요? 나도 미쳐야 돼요? 아니면 제정신으로 해야 돼요? 제정신으로 해야지. 그러면 진짜로 내가 조사한 시세보다 더 낙찰가가 높아.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건 내 게 아니구나 하고 빨리 내가 내 물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은 가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서 찾아야지.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높이 썼을까? 참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네. 그러면서 계속 그 자료를 찾고 있어. 그 자료를 찾고 있으면서 뭐라고 그래? 우리한테 전화하는 거야. 나한테 전화. 멘토님, 이 자료도 보고 이 자료도 보고 이 자료도 보니까 다 사람들이 미쳤어요. 그러면 저를 낙찰 받으려면 더 써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안 되죠. 절대.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는 정신 차리고 뭘 해야 돼요? 내가 돈을 버는 입찰가를 정해야 돼요. 내가 돈을 버는 입찰가. 내가 수익이 나는 입찰가를 정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 이 미친 낙찰가의 경매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 두 번째. 내가
수익을 내는 입찰가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익을 내는 입찰가를 정하는 거는 뭐 쉽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낮게 쓰면 되니까. 그게 여러분들 수익을 내는 입찰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교육생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예요. 경매로 얼마의 수익을 원하십니까? 5천만 원이요. 그런 거예요. 아, 그러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물건은 한 1,000만 원 정도 남기는 생각으로 입찰을 하시면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1,000만 원 벌려고 제가 경매를 하겠습니까? 더 벌어야지. 이렇게.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1,000만 원짜리 5개를 해가지고 버시는 게 좋아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5천만, 그래서 본인이 수익이 내는 입찰가를 정해가지고 들어갔어. 떨어졌으면 5천만 원 벌 사람이 떨어졌어. 2등으로. 그러면 2천만 원이라도 벌어요? 한 푼도 못 벌어요. 한 푼도 못 벌어요. 그거는 수익을 내는 입찰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게 그게 수익을 내는 입찰가라고 착각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그건 수익을 내는 입찰가가 아니에요. 5천만 원을 벌려고 들어가서 떨어진 거는 절대 수익을 내는 입찰가가 아니고 1,000만 원을 벌려고 들어가서 낙찰이 되는 그 금액 입찰가가 수익을 내는 입찰가란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약간의 어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약간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딜레마고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본인의 어떤 고민과 노력과 역할이 있어야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매의 매력인 거예요, 매력. 그러니까 완전 큰 금액으로 뭐 쓰면은 낙찰은 되겠지만 수익이 안 나면 안 되고 완전 작은 금액으로 쓰면은 뭐 수익 붙으면 수익은 나겠지만 낙찰이 안 되고 이게 딜레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내가 수익을 내는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와 할 수 있어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정할 거예요? 고민을 해서 정해야지. 고민을 해서.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멘토님이 정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주면 또 그거 안 써.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가 잘 정해주지 않아요. 스스로 정하셔야 돼요. 이 스스로 정하는 게 자꾸 습관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만의 투자 기준이 생깁니다. 투자 기준이 생기고 저도 왜 투자 기준이 이런 물건은 이 지역에 이런 금액대는 얼마 남기고 들어가면 대부분 낙찰돼요. 이게 나는 왜 생겼겠어요?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생기고 투자를 많이 했고 나름대로 해보고 안 돼보고 해보고 돼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꾸준히. 그리고 절대로 이제 한 건에 목숨 걸지 말고 꾸준히 여러 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거는 한 건에 5천만 원 수익이 아니라 한 건에 1,000만 원 버는 수익을 이거를 5건 하시라는 거예요. 5건.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은 5천만 원을 벌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은 5억 때로는 50억의 가치를 번 거예요. 왜? 5건으로 이제 능력이 됐고 경험치가 생기니까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지고 시간이 절약돼요. 또 뭐도 절약돼? 에너지도 절약돼. 에너지도. 예? 옛날에 저기 잘 몰랐을 때는 내가 에너지를 다 써서 한 건을 했다면 지금은 내가 에너지를 다 쓰면 10건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돈의 가치 이외에 그러니까 돈 액수 이외에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자산 가치를 높여야 되는 게 엄청난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제 말이 맞지 않나요? 네. 진짜죠? 아니면 말고요.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닌 거지 뭐. 그렇죠? 제 말이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건 판단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미친 낙찰가 경매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라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감정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가를 기준으로 보지 말고 내가 조사한 시세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경매로. 또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수익이 나는 입찰가를 정하셔야 돼요. 수익이 나는 입찰가. 수익이 나는 입찰가 정하는데 이게 어렵다고 그랬죠?
요 어려운 거를 고민하고 막 머리를 쥐어 뽑으면서 막 괴로워하고 이러면서 그거를 경험하다 보면 나름대로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찾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라. 폐차를 경험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낙차를 경험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2천만 원 벌려고 하는 거를 1,000만 원으로 줄이면 낙찰 경험이 폐차 경험보다 반 이상 올라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돈 버는 어떤 습관이 생기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주제 미친 낙찰가 경매를 포기해야 되나요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